크립토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4월 4일 2019년이고요. 지금 현재 한창 상승 중이었던 비트코인이 약간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조정을 받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암호화폐들이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많은 수익을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 내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소식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미국 날짜로 4월 2일 기준으로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역사상 거래량이 가장 많은 날이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거래량은 880억 달러, 885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엄청난 돈이죠. 코인 숫자가 좀 더 적었더라면은 이 메이저 코인들에 한해서 더욱더 큰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점은 약간 아쉽기도 하네요. 그렇지만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활기를 띠고 있다는 거 정말로 큰 희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정말 많은 인고의 시간을 견뎌왔었는데 앞으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가득하게 받을 수 있는 날들이 더욱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장난으로 이 브라이언 켈리를 이렇게 놀렸는데 사실 이 사람이 얼마나 악질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짤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플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주겠다. 크립토 교육 시간. 이때 당시 리플 가격이 2달러 57센트. 이때 사람들한테 사라고 방법을 공개적으로 TV에서 알려주고 있었어요. 나쁜 놈이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자, 다음 암호화폐 교육 시간. 리플을 파는 방법, XRP를 파는 방법. 그때 XRP 가격이 71센트.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 개미들은 고점에 사서 저점에 팔아라. 너희들은 결국 세력의 장난감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이 사람이 이것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라이 사탄 마귀 같은 놈아. 자, 그 다음에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과연 비트코인이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이제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 이 마법의 똥대포 씨의 의견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을 발견을 해냈는데요. 일단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다음 목표는 6,000불대입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5,777불 그리고 6,116불 여기가 굉장히 강한 저항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곧 있으면 여기를 뚫으러 갈 것이다 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번에 하락했을 때 11월 달에 하락했을 때 보면은 여기에 캔들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이 캔들 똑같은 모습이 뒤집어진 상태로 180도를 뒤집은 상태로 여기서 똑같은 모습들로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모습의 캔들 때문에 지난번에는 큰 하락을 맞았는데 그 똑같은 모습의 캔들이 이번에는 이제 위로 가는 방향으로 우리들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조만간에 큰 상승 한 번을 다시 한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 투자하는데 조언으로 들어서는 안 되겠죠. 아무튼 이런 분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이 차트, 이 캔들 부분, 이 사람이 지적한 캔들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좀 이렇게 확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캔들 A, B, C가 이렇게 있습니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것을 뒤집으면은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합니다. 캔들 A, B, C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은 분들은 이 마법의 똥대포 매직풋 캐논이라는 아이디를 트위터나 트레이딩뷰에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탈릭 부테린이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적으로 진보된 프로젝트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대중화되는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ICO라든지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증권형 토큰 등의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전했다라고 합니다. 기왕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에 또 암호화폐 관련된 유명 인사들 있죠. 그 박모씨 그리고 유모씨 이렇게 한번 만나서 토론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셨는지 그런 분들 코빼기도 안 보이고 있네요. 자, 오늘 또 다른 큰 소식이 미국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SEC가 드디어 반년 만에 디지털 자산 관련 투자 계약을 위한 프레임워크 문서를 공개를 한 것인데요. 해당 문건은 13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디지털 자산 제공 및 판매 또는 재판매가 연방증권법에 적용되는지 평가하는 분석 도구라고 설명을 했고요.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프레임워크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발행, 판매, 배포, 마케팅 및 프로모션, 그리고 거래, 보관,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 제공, 그 외
전문 서비스들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날 SEC 측은 최근 토큰이나 암호화폐를 통해서 전통 유가, 증권과 같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해당 자산은 미국 연방증권법 정의하는 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말은 많아도 움직이고 있다. 규제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최근에 항공서비스 제공업체 턴키 젯이 발행한 토큰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다는 노 액션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의하면은 해당 업체가 발행한 토큰이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다만 해당 토큰으로 조달한 자금은 개발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고 토큰은 즉시 사용돼야 된다는 것 조건이 추가가 됐는데 왜 이렇게 남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은지 모르겠네요, 이 자식들. 이런 걸 보고 정말 공권력 남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조건을 진짜 많이 달고 있는데 이 토큰 분류법 통과가 돼서 얘네들 한번 크게 물 한번 먹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부터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SEC가 계속해서 자신들의 파워를 과시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사기꾼들 잡아내는 건 정말 좋은데 웬만하면은 제대로 된 사업체들은 그냥 마음껏 사업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국에서 나온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제 블록체인을 당국에서 규제를 하죠. 이렇게 규제하는 기관의 이름이 있는데 Cyberspace Administr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197개의 승인된 업체들을 발표를 했는데 당연히 좀 큰 업체들은 다 포함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이런 곳들은 다 포함이 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최근에 중국에 의해서 북한에 관련된 소식이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요. 이 김정은, 이 위쪽 동네에 사시는 이 두툼한 양반, 자, 이 양반이 북한에서 22명의 해커들을 거느리고 이제 각종 암호화폐를 이렇게 해킹을 한다거나 또한 이제 스위프트넷에서 전송이 되고 있는 돈들을 중간에 탈출을 해서 핵 개발하는 데 쓰고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자, 최근 북한에서 굉장히 많은 양의 암호화폐를 쌓아두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도 돌고 있고 북한에서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서밋도 개최를 하는 등 이제 여러가지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실제로 개최를 했는지 그 이상의 이제 발표는 정보는 나와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그것이 정말이라면은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되는 그런 범죄 행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차라리 역으로 전세계 해커들이 힘을 모아서 북한 한번 털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오는지. 이 돼지 얼굴을 보고 있으면 배가 고파지기 때문에 바로 다음 소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레인 대표 은행 중 하나인 칼리지 상업은행이 블록체인 솔루션 업체 토큰아이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양측은 탈중앙화 네트워크 기반 오픈 뱅킹 서비스를 출시해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더 나은 개인 재무관리 툴 및 국제송금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은행 소식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월드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전세계 약 40여 개의 중앙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CBDC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부터 IMF 총재는 세계의 중앙은행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해왔었는데 이에 발맞춰서 많은 은행들이 곧 있으면 그들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곧 있으면 더욱더 많은 소식들을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얼마 전에 공청회를 연기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었었던 인도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공청회는 7월 23일날 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 정부 측 변호사가 하는 말은 공청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중요하니까 빨리 해야지 이 자식아. 아무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대중의 의견을 상세하게 들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는데 이거는 핑계에 불과하겠죠. 자, 필리핀 모바일 결제 플랫폼 코인스타PH가 세계적인 송금 기업 웨스턴 유니온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코인스타PH 사용자들이 해당 플랫폼 상에 지갑을 통해서 웨스턴 유니온의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설명인데요. 최근에 웨스턴 유니온은 이 모바일 관련된 서비스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메가피 삼촌이 투덜투덜대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습니다. 메가피 삼촌이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라고 내가 몇 주 전부터 거듭 강조를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나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켜왔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마디로 삐진 거죠. 기회가 되면은 이분 트위터 가서 관심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ICO 및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인 메사리의 설립자 라이언 셀키스, 이 사람은 이제 전형적인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찬양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최근 나타난 강세는 2016년 불마켓 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펀더멘탈 분석 결과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그는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 시 금에 투자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것이며 피델리티나 벡트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며 추가 상승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 말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금에 투자된 자금이 암호화폐로 이동하는 것보다 이 벡트 제발 좀 문 좀 빨리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다른 자료, 조사 데이터 결과를 이용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최종적으로 비자와 마스터카드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비트코인이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글로벌 결제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며, 비트코인이 만약 지금 성장 속도를 유지한다면 10년 후에는 경쟁 대상 모두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비트코인은 이미 전통적인 글로벌 결제 및 외환 시스템을 넘어섰지만 저장 기술 부분에서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약간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죠.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비자팀 같은 경우는 지금 암호화폐 및 그리고 그 블록체인 팀을 꾸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마스터카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글로벌 결제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죠. 아직까지도 확장성 문제가 꽤 크게 이렇게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비트코인 그 거래가 되는 그런 웹사이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 웹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이 승인이 안 되는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은 아직도 많이 개발이 돼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라이트닝 네트워크 하루빨리 이제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돼야 되고요. 그런 문제들이 일단 해결이 되고 발전이 되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결제 산업에서 성공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더 이제 잘 되고 있다, 불장이 왔다라는 그런 의견과 달리 글로벌 투자 전문업체인 크리에이티브 플래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암호화폐 시장 붕괴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현재 다양한 암호화폐가 출현하고 있지만 이 중에서 성공할 수 있는 토큰은 한두 개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자, 사실 이 부분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죠.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 99%는 망할 겁니다. 특히 실사용 예가 없는 그런 암호화폐들 개발만 하고 있고, 이제 목적이 없는 그런 암호화폐들은 90% 이상 망한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하고 계신 분들은 5년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코인에 투자를 하시도록 많은 사람들이 권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과연 올해 블록체인이 e스포츠계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e스포츠계에 블록체인이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지금 게임업계도 사기라든지 핵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이렇게 시름을 앓고 있죠. 나쁜 놈들이 너무 많기 때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게임 개발자들도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또한 실제로 지금 많은 블록체인 관련 게임 개발 플랫폼이 개발자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대형 게임 개발사인 유비소프트, 에픽게임스, 마이크로소프트, 소니 같은 그런 회사들에서도 게임의 블록체인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합니다. 정말 미래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산업 분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도 관련해서 정말 많은 좋은 소식들 들려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블록체인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 것인가? 이제 질문을 그렇게 바꿔봐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부쩍 커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불장이 오고 있다, 하락장은 끝났다라는 의견들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 이 바이낸스의 CEO인 CZ는 앞으로 더욱더 많은 자금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냥 추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내부적으로 어떤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힌트를 주는 것인지,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보면 그 방향성을 확실히 알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바이낸스의 CG가 대한민국에 옵니다. CG 장펑자오가 디코노미 행사 참여를 위해서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이제 또 걸출한 미세먼지 맛 한번 봐야죠. 자, 아무튼 디코노미와 기자 간담회를 연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셔가지고 사인도 한번 받으시거나,
셀카를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인기인이죠. 돈도 진짜 많고요. 그리고 장난기도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떤 행사인지는 잘 나와있지 않지만은 360도 카메라 앱을 통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제 꽤 귀엽게 나왔죠. 여기 보시면 비탈릭 연쇄살인마처럼 이렇게 웃고 있는데 무슨 꼭 게임 캐릭터 같이 생겼죠. 프랑켄슈타인이 실존했다면 어렸을 때 아마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스틴선 트윗 하나 공유를 해드립니다. 존버, 트론 이렇게 나와있죠. 한국말을 배웠어요. 존버라는 단어를 익혀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암호화폐마다 존버가 답이다, 존버가 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제 그때그때 상황, 코인마다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스스로 공부를 해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지속된 상승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튀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요즘인데요. 항상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암호화폐 수익도 좋지만은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채널 유지하고 좋은 소식들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도록 꼭 광고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는 저도 이 채널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